코로나19가 다시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전국의 전공의와 의사들이 파업을 결정하면서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지방의사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2022학년도부터 향후 10년간 의대생 4,000명을 더 뽑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체계를 분산시킨다는 의견인데요. 정부의 발표에 의료계와 전공의들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의료진 부족에 대해 의료계는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현재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반박하며 지역 의사제 역시 의대생 진로 탐색과 수련 과정을 가로막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입법 예고, 미래통합당 강기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 법안입니다. 강기훈 의원은 코로나 사태 등을 계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창원 지역의 보건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경남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하위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국립창원대학교의 의과대학을 설치해 의료인 양성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창원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강기훈 의원이 발의한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가 밝힌 의대 증원과 맞아떨어지는 정책임과 동시에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법안인데요. 이번 법안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곽준호 변호사에게 듣는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이번 법안은 의대가 없는 창원에 의대를 만들고 그 의대생들의 등록금 및 각종 비용을 정부에서 해주는 대신에 그 의사들은 향후 10년간, 즉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나서 10년간 그 지역의 공공의료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아시겠지만 지금 낙후되어 있는 지방의 의료를 보다 발전을 시켜서 그리고 충분한 의사를 공급을 하여서 지역 의료 체계를 확립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좀 더 향상시키고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10년간) 그 지역의 공공 부분에 봉사를 하라고 한다면 10년간이라는 시간이 과연 합당한지, 그리고 그 10년간 그 의무적으로 지역에 봉사하게끔 하는 데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직업의 자유라는 부분도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라에서 돈을 대줬으니까 무조건 봉사해라,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10년의 기간도 타당한지, 너무나 짧은 건 아닌지 또는 너무 긴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의사 면허증을 딴 이후로부터 10년인데 이 법이 제도가 이제 지금 의도하는 것이 고도의 숙련된 그러한 의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 특히 피한성으로 대변된 이런 마이너 의사 말고 심혈관 질환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러한 메이저 부분에 있어서의 의사를 만든다면은 과연 의사 면허증을 따고 나서 10년이라는 기간이 그러한 숙련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의사 면허증을 따고 이제 전공의 등등등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숙련돼서 해볼만 하면 이제 10년인데 그때 돼서 이제 공공 복무기간이 다 끝났다 하고 이제 나가버리면은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도 봐야 되는 거죠. 그 의사들을 과연 그렇다면 훈련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인프라에는 물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적 인프라도 포함되겠죠. 의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지원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 점. 정말 메이저 과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피한성 같은 이런 미용 쪽이나 또는 조금 비교적 소위 말해서 편하다고 생각되는 과들을 제외하고 그런 과들에 대해서 보험 체계를 좀 바꾸어서 오히려 좀 더 유인할 만한 쪽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공공에서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조금 사적인 부분에서 개인의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보상을 잘해줘 유인하는 책 방향도 과연 없는지,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혜택, 지방에서 근무하는 또는 지방에 개업한 이러한 중요한 과, 메이저 과들에 대해서 사람과 생명되는 그러한 수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으로 조금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을 충족시킬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기존에 이제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다면 그 대학병원에서 조금 더 많은 그 자원을 투여해서 기존보다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원을 조금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더 설비를 크게 해서 한 번에 몰아서 이게 하는 게 맞죠. 암 환자나 응급 환자들을 정말 생명이 중요한 이 심혈관 계통에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당장 가까운 곳보다는 정말 잘하는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낙후된 의료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된 곳을 만드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합당할 만한 충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갖추려면은 그걸 갖추기 위한 풍부한 그 교육진,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교육진들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수겠죠.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본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었습니다.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 현안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의료계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등 4대 의료 정책의 철회를 위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 이 대립이 국민 건강을 위한 대립이길 바라봅니다. 이번 주 입법 예고였습니다.